네, 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또 글로벌 상황들 점검하고 우리 시장 대응 방안 모색해 보겠습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나오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공포와 엄포에 대해서 저는 이제 엄포에 가깝다고 큰 소리를 쳐놓고 보니까 또 위원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동안도 사실은 미국 시장에서도 경기 침체다, 뭐 아니다 의견 설왕설래하는 걸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지난 금요일은 이게 좀 부각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밀렸는데요. 현재 분위기 좀 여러 각도에서 좀 읽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과 저희 아침 이 방송을 통해서 여하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10년물의 금리와 3개월 내지 2년짜리 문제가 있었는데요. 3개월물이 생각보다 이제 빨리 올라오면서 물론 10년물도 내려왔지만 그러면서 금리가 역전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려했던 것이 일단은 일정 수준은 현실화된 건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사실 그것만은 아니었죠. 그거 나오기 전에 일단 전 세계 PMI가 지난 금요일날 워낙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독일도 그랬죠. 유럽 전체도 그랬죠. 거기다가 미국의 PMI도 워낙 6개월 만에 최저, 몇 년 만에 최저가 쏟아졌고요. 특히 독일은 10년물 국채금리가 2016년 이후 또 한 2, 3년 만에 좀 마이너스 금리로 갔단 말이죠. 거기다가 이제 시작이 열리자마자 미국의 금융시장이 열리자마자 3개월물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결국은 소위 단기물보다 아래로 가는 일단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것이 현실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바로 말씀하셨던 대로 소위 리세션의 우려가 다시 증폭된 하루였고요. 결국 그러다 보니 주가는 이제 다우지수가 한 1.7% 떨어지고요. 나스닥도 2.5% 떨어졌습니다. 우연히 또 제가 찾아봤더니 딱 1년 전 금요일 날도 다우지수가 400포인트 떨어졌고요. 그때도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많이 얘기가 있었는데 1년 만에 다시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도 방송을 통해서 10년물과 2년물짜리를 많이 얘기하는데 10년물과 이번에 3개월짜리의 스프레드가 이제 결국은 이제 마이너스까지 떨어진 거죠. 이런 걸 갖고 또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10년물이 3개월물보다 소위 이렇게 금리가 내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런 것들은 사실 통계로 보면 누구나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금방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프들인데요. 그러다 보니 여러 명이 그림을 이제 발표하는 거죠. 언론에서 지적하셨던 대로 기자들이건 그런 연구 단체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1970년대 이후에 총 7번의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즉 10년물이 3개월보다 내려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예외 없이 경기 리세션이 있었다는 그런 그림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예, 말씀 중에 현지 음성이 좀 안 들어오고 있네요. 다시 한번 연결을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지난 금요일은 사실은 그 미국의 그 뮬러 리포트도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영향도 있었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제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상당히 우려가 장중에 있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끝나고 보니까 새롭게 기소되는 건 없다고 해서 그 부분도 좀 해소가 된 거는 같아요. 예. 다시 연결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 과거 현상 얘기해주고 계셨는데 위원님 이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7번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리세션이 불가피했다는 얘기가 하겠고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금과 같은 안전자산을 사야 된다는 얘기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안전자산 얘기하는 것이 일본의 엔화 같은 것이 항상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사야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거죠. 10일 이상 10년물이 소위 3개월짜리의 금리 역전이 지속될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것도 평균 한 300일이 지나야지 리세션이 시작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누가 얘기하냐면 제일 먼저 10년물과 3개월물의 어떤 연관성을 밝힌 사람이 그런 교수가 또 직접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금리 겁을 낼 필요 없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S&P와 S&P와 더불어서 세상의 어떤 채권 금리 이런 거에 가장 민감하게 연구하는 무디스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년물과 3개월의 이런 금리 역전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걸 볼 필요도 없다는 얘기까지 심지어는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좀 상대적으로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나마 제일 좋은 국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계속 좋고 다른 나라에 갈 것도 없는데 지금 다른 나라로 가거나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오히려 유럽을 갈 거냐 중국 갈 거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일단 너무 앞서 앵커께서 좋은 얘기 하셨지만 너무 겁을 먹을 필요도 없고 그냥 냉정하게 팩트 자체를 인정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잠깐 말씀드렸는데 뮬러 리포트가 이제 종결이 되면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더 가벼워진 느낌이라는 점도 뉴욕 증시에서 불안감을 좀 줄이는 요인이고요.
이번 주는 위원님 어떤 사항들을 좀 주목해야 됩니까? 네, 마침 이제 계속해서 나왔던 소위 경기 침체를 아까 설명해 주셨잖아요. 경기 침체는 이제 두 분기 연속 이제 GDP가 마이너스라는 것인데 바로 이제 미국의 4분기 GDP가 목요일 날 오전 8시 30분에 이제 확정치가 나옵니다. 기존 전망은 2.6%. 이거는 분기를 갖고 4번을 곱하는 미국과 한국이 약간 방법이 다른데요. 어떤 2.4% 성장을 기대되고 있습니다. 3분기에는 3.4%였으니까 약간 낮춰졌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이 마이너스가 두 번 연속이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리세션에 어떤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고 보겠고요. 다만 1.5조 달러의 세금 감면 효과가 좀 퇴색되고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과 중간의 무역 전쟁이라든가 영국의 브렉시트 우려 여전히 혼조서이 아닙니까? 거기다가 앞서 얘기했던 유럽의 경기 둔화 이런 것들이 결국 시장 미국의 GDP의 성장률을 낮추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이해하셔도 되겠고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겠는데요. 1월에 개인 소비 지출의 발표가 있습니다. 흔히 얘기해서 PCE 인플레이션율이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금요일 오전에 발표하는데요. 0.2%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연율로 보면 1.9%입니다. 이 연율 1.9%가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PC 인플레이션이 2.0%를 기준으로 소위 연준의 금리 결정의 주요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결국 금리의 추가적인 상승은 올해는 상당히 쉽지 않을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기타 경제 지표로는 건축허가 면적이라든가 주택 착공 건수 그리고 소비자 신뢰 지수 등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한 2주 동안 고위급 회담이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목요일부터 북경에서 열립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 대표부 대표 그리고 재무장관인 스티브 무누신 장관이 북경 회담에 참석할 거로 보이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약간은 뭐랄까 좀 안 좋은 얘기를 썼습니다. 전망을 했는데요. 뭐냐면 미국의 테크 기업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기업들에 대한 차별을 비롯해서 중국 측에서 좀 더 양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지금 와중에 결국 트럼프 대통령도 관세나 기존의 관세를 낮출 마음이 하나도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으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협상 타결 가능성이 이런 파이낸스 타임즈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타결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보셔야 되겠고요. 기업 측면에서 보면 아마 우리 시간을 보면 오늘 밤이 되겠고요. 내일 새벽간에 발표될 애플이 새로운 발표를 하나 합니다. 이벤트가 있는데요. 애플이 TV 스트리밍 서비스의 서비스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금요일 날인데요. 리프트가 상장합니다. 그래서 공유경제 대표적인 것이 에어비앤비와 우버와 더불어서 3대 업체가 리프트를 얘기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미국에선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모닝스타에서는 240억 달러 정도의 적정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상장하는 시점에서 210억에서 230억 달러 이상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또 그 적정 가치 대비 얼마나 또 주가가 더 올라갈지 정말 소문난 만큼 먹을 게 없을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여전히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구글이나 알리바바 같은 IT 서비스 플랫폼 업체에서 지금 이제 위원님이 그동안 오래 말씀하신 공유 경제가 이제 부각되는 게 이제 리프트 상장으로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예, 이번 주 주목해 볼 만한 종목 뉴욕 증시 특징주와 연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미국 시장이 그날 좋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구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2018년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1위 3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간 내려가긴 했지만 여전히 압도적인 1위가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국민들도 지금 검색하면 예전에 네이버로 쓰던 분이 엄청나게 요즘은 그냥 유튜브에서부터 모든 걸 검색하는 분들이 많으면서 유튜브의 시장 장악력이 지금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 확대되고 있거든요. 아마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중국에서의 소위 클라우드 업체에 대한 어떤 접근 제한 바로 못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구글의 활용이 잘 안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카카오라든가 구글, 네이버의 각종 몇 가지 서비스가 중국에서 서비스가 제한받고 있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아마 미중 무역 협상에서 키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구글 같은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아시다시피 페이스북, 넷플릭스와 더불어서 커뮤니케이션 섹터를 선도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오히려 시장은 어렵지만 실적의 전망 자체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섹터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나 카카오가 그런 쪽으로 마치 노리고 있는데요.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는 소위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
획기적인 어떤 그 전기를 마련하지 않으면 저는 그렇게 당분간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나마 카카오는 금융이라든가 카풀 그런 데 상거래 시장에 진출을 적극하고 있고요. 다만 충분한 어떤 수익화를 거둘지는 미지수지만 여하튼 네이버보다는 상대적으로 지금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트레이딩 매수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뉴욕앤서울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